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설비 이제 3장, 옥내배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시간이 될 텐데, 옥내배선인데, 옥내에서 이제 우리가 저압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장소에 대한 공사 분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총 10가지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자, 10가지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장에 뭐라 되어 있냐, 1번에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장소에 대한 공사 분류인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철조에 나오네요. 자,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 장소에 의한 공사는 체크하세요. 합성 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자, 케이블 공사 또는 다음 표에 정하는 시설 장소 및 사용 전압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저압 옥내배선인데, 자, 보시자고. 자, 저압 옥내 배선 공사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인데, 자, 첫 번째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고요.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금속관 공사, 자, 세 번째 가요 전선관 공사.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블 공사. 자,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시설 장소의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설 장소의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저압 옥내배선 공사에서는 우리가 총 세 가지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옥내배선 공사인데, 옥내배선 공사에서는 자, 관공사를 할 것이냐, 자, 몰드 공사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덕트 공사를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 근데 그 관공사 안에는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고요, 금속관이 있고요, 가요 전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사에 대해서 꼭 관공사, 그다음에 몰드 공사, 덕트 공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자, 이 세 가지 관공사,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요 전선관은 시설 장소의 구분 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더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부분에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용 전압의 구분에 따라 가지고 400V 미만일 때 400V 이상이 됐을 때, 또는 정규된 장소에 건조한 장소냐 기타 장소냐,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냐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냐에 따라서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암기하지 마시고 좀 이따 저하고 하나하나씩 알아보시는 시간 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네 가지 공사 방법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핵심 예제 1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압 옥내배선에서 습기가 많고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시설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네 가지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니까 합성 수지관도 있고 금속관도 있고 케이블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장소에 구분을 짓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인데, 자, 1번 애자 사용 은폐 공사라고 하는 게 있죠. 애자 사용은 우리가 노출 공사예요. 노출 공사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사 방법이 애자 사용 공사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부터 나오죠. 애자 사용 공사부터.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저압 옥내배선에서 봤다면 공사 방법 첫 번째부터 보시자고요. 그게 애자 사용인데, 우리 교재에서 이제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2번에 애자 사용 공사예요. 애자 사용 공사.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애자 사용 공사는 요즘에 많이 안 쓰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가옥을 썼을 때, 가옥집에 살았을 때, 한옥에 살았을 때는 애자 사용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애자 사용 공사를 언제 쓰냐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고깃집을 간다든지 어떤 유명한 어떤 커피숍을 가게 된다면, 뭐 이렇게 천장에 뭐 3선이 들어가 있고 또는 2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애자, 하얀 노브 애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전선 따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명 시설을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자, 그때 이제 그런 인테리어용으로 쓰는 게 애자예요, 애자. 이제 그런 애자를 우리가 노브 애자라고 하는데, 또는 노브 애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 자, 보시자고요. 시설 기준을 보니까, 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있고요.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가 있고 지지점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만 좀 몇 가지 적고 또 시작을 또 할 건데, 자, 보시자고요. 애자 사용 공사예요. 애자 사용 공사. 자, 애자 사용 공사는 우리가 저희 이 애자보다는 좀 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애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애자. 자, 이런 애자를 얘기하는데, 자, 이걸 조용제라고 본다면 애자를 이제 이렇게 조용제에다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전선을 자, 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하죠. 시공을. 자, 이런 걸 이제 애자 사용 공사라고 해요. 애자 사용 공사라고 하는데, 자, 이제 보시자고. 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노브 애자를 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노브 애자를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제가 정면에서 받는 걸 좀 볼게요. 정면에서 보는 부분들을. 자, 이렇게 애자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볼게요. 다음에 여기도 애자를 자,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볼게요. 애자를. 다음에 여기도 애자를 설치를 했다라고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부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전선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전선이. 자, 이건 전선이에요. 전선. 자, 전선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전선과 이 조용제와의 이 이격거리는 몇 cm냐? 이게 2.5cm입니다. 2.5cm. 그 다음에 자, 이 전선과 이 전선 간의 상호 간격은 몇 cm냐? 이게 6cm예요. 6cm. 그 다음에 자, 이 애자와 이 애자,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지점이라고 하지. 지지점. 자, 이 지지점은 몇 미터가 돼요? 자, 2m가 되더라. 2m.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선 상호 간격은 6cm가 되는 거고,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는 2.5cm. 그 다음에 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2m.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400V 이상이 됐을 때, 자, 400V 이상이 되게 되면, 자, 건조한 장소일 때는 이게 2.5cm가 맞지만, 자, 전선과 조용제의 400V 이상일 때 일반적인 이격거리는 이게 몇 cm가 되더라? 4.5cm가 되더라.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난 모르겠어. 이게 400V 이상이고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자, 애자 사용 공사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는 2.5cm이며 전선 상호 간격은 자, 6cm가 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가 되더라? 2m가 되더라.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점 있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거기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걸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설 방법은 뭐냐? 전선은 절연전선, 그 다음에 5개용 비닐전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재배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400V 이상의 저하 목랩에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고,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것을 사용해더라.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자, 우리 10가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총 9가지가 될 거예요. 그 중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다 좀 기록을 좀 하고 시작을 좀 할게요. 저압의 옥내 배선입니다. 자, 저압의 옥내 배선이에요. 자, 저압 옥내 배선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선은 자, 절연전선을 씁니다. 절연전선. 자, 절연전선을 쓰고 자, 뭐는 제외하더라? 5개용 비닐 절연전선 OW는 제외를 하더라. 하지만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OW도 제외를 시키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도 제외를 시키더라. 인입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애자 바인드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핵심 예제. 2번을 보니까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잔압이 400V 미만일 때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입니까? 2.5cm가 되겠죠.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만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만. 이것만 기억해도 뭐 애자 사용 공사에 관련된 문제는 또 다 맞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속 몰드 배선 공사가 있어요. 자, 몰드 공사, 몰딩.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다이소 같은 데에서 가게 되면 뭐 요즘에 이제 벽걸이 TV가 많이 있다 보니까 벽걸이에 전선이 나오겠죠. TV 전선이. 그 전선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선을 우리가 이제 뭐 쫄대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붙이지 벽에다가.
그죠? 그런 거 뭐라고요? 몰드 공사라고 하죠. 몰딩 공사. 자, 몰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있는 공사예요. 근데 그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거야. 금속 몰드 배선. 자, 기준이 뭐냐? 전선은 전원 전선을 사용하고요. OW 제외를 하더라. 그 다음에 금속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자, 공통사항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접속은 하지 않더라. 접속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 접속점. 자, 접속점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접속은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접속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자, 박스 안, 복스 또는 복스 박스 안, 사각 박스나 팔각 박스. 그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자, 접속점이 없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몰드 사용함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 공간은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자, 완전하게 접속해야 하더라. 그 다음에 몰드에는 자, 몇 종 접지 하더라? 3종 접지 공사를 하더라. 그럼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자, 저압이니까 저압에는 다 몇 종 접지에 3종 접지 하겠죠. 3종 접지. 근데 이 3종 접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전압 몇 볼트? 400볼트 미만이 되게 되면 3종 접지 한다는 거고 400볼트를 자, 초과하거나 400볼트 이상이 되게 되면 몇 종 접지 합니까? 특 3종 접지를 하겠죠. 특별 제 3종 접지를 하더라. 3종 접지 공사를 하더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되더라. 미만이기 때문에 몇 종 접지예요? 3종 접지 하더라.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자, 핵심 예제 3번을 볼게요. 금속 몰드 공사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몇 종이야? 3종이겠지. 3종. 자, 보시고요. 또 합성 수지 몰드 공사. 이제 재료가 뭘로 되는 거야? 합성 수지가 되는 거죠. 몰드 공사예요. 자, 전선은 전원전선. 자, 전원전선 쓰고 5개형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몰드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하더라. 접속은 다 어디서 일어나더라?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자, 그다음에 사용 전압의 제한은 몇 볼트 미만이다? 400볼트 미만이다. 공통적인 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핵심 예제 4번. 자,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야? 몇 볼트입니까? 400볼트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배선 보시자고요. 합성 수지관은 여러분들이 별표 쳐놓으세요. 합성 수지관. 자, 에다 사용 공사처럼 합성 수지관도 여러분들이 자, 별표를 쳐놓으시고 보시자고요. 합성 수지관. 합성 수지관을 한번 볼게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자, 합성 수지관. 우리가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경질, 비닐, 자, 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 또는 이걸 또 뭐라고요? PVC관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 수지관의 특징을 보니까 관이 절연물로 구성되어 누전의 우려가 없고요. 그다음에 내식성이 커서 화학 공장 등의 부식성 가스나 용액이 있는 곳에 적당하고 접지가 할 필요가 없고 피력이 필요침에 자, 접지선의 보호가 적당하고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건 시험지에 나오진 않아요. 보시자고요. 특징을 또 단점을 보니까 외상을 받을 우려가 많고 그다음에 고온 및 저온의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파열될 우려가 있다. 근데 사용 장소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경질 비닐 전선관 합성 수지관의 한 분의 이 관의 전체 길이는 한 분의 길이는 자, 몇 미터가 표준입니까? 자, 합성 수지관의 자, 연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관의 길이는 자, 그걸 1본이라고 하는데 1본은 몇 미터? 자, 4미터가 표준이 된대. 4미터. 기억하시고 4미터. 자, 그다음에 배관에 지지를 하는데 자,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1.5미터 이하로 해야 되더라.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합성 수지관을 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네. 자, 이렇게 어떤 합성 수지관인데 이렇게 있겠죠. 네,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겠지. 그죠? 그때 자, 요 부분에 이격거리가 몇 미터가 돼야 되더라? 1.5m 이하가 돼야 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또 거기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어졌어. 네, 쭉 이제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이 접속을 좀 시켜야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어떤 합성 수지관과 어떤 합성 수지관을 제가 이걸 이었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서 자,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삽입을 시켰어요. 삽입을. 그래서 자, 관을 자체를 이제 연결을 시킨 거지. 그때 자, 삽입하는 깊이. 이 삽입하는 깊이는 자,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삽입하는 깊이는. 어떻게 되냐? 자, 관 외경. 그러니까 이 관에 이 외경 이 지름에 몇 배만큼 집어넣을 수 있냐면 1.2배만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2배. 근데 여기에다가 관에다가 삽입할 때 제가 접착제를 붙였어요. 접착제. 자, 접착제라고 하는 걸 자, 발랐을 때에는 관 외경에 몇 배만큼 들어가면 되냐면 0.8배만큼 삽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합성 수지관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합성 수지관에 한 분의 길이는 자, 몇 미터가 되고 표준이 4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자, 관의 지지점관의 거리는 몇 미터가 된다? 1.5미터가 된다. 그 다음에 자, 관을 삽입할 때 관 외경에 몇 배? 1.2배만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착제를 붙였을 때에는 몇 배? 0.8배만큼 자,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자,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 어려움은 또 없을 겁니다. 합성 수지관에 관련된 내용은. 자, 그럼 핵심 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라는 경우 방습 장치를 당연히 방습 장치 해야 되겠지. 물기가 있는 장소니까. 자, 2번 관 상호관 및 박스관은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로 한다. 맞죠? 삽입할 때 관 외경의 몇 배? 1.2배. 자, 그 다음에 관의 지지정관의 거리는 3m. 관의 지지정관의 거리는 3m가 아니죠. 몇 미터야? 1.5m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합성 수지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전선의 접속은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건 공통된 사항이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 같아요.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금속 전선관이에요. 금속 전선관. 금속으로 된 전선관인데 자, 이것도 똑같죠. 금속관의 특징을 보니까 당연히 금속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겠고 금속관으로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왜? 금속이니까. 그다음 접지 공사를 완전히 하면 감전의 우려가 없고 자, 배관과 배선을 따로 시공함으로 자, 건축 도중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받을 우려가 적다. 그다음에 전선의 교환이 쉽다. 또 사용 장소는 자, 청계된 장소, 은폐된 장소,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나 시설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가열 전선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는 시설 장소에 관계없이 다 사용이 가능한 공사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관 공사, 자, 어느 곳에든지 시설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자, 전선관의 종류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 분의 길이야. 합성 수지관은 한 분의 길이가 4m였습니다. 근데 금속 전선관의 한 분의 길이는 몇 미터예요? 3.6m다. 자, 금속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금속관을 좀 볼게요. 자, 금속관. 자, 금속 전선관인데 이 금속 전선관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금속 전선관은 자, 한 분의 길이가 한 분의 1분의 자, 길이가 몇 미터다? 3.6m가 된다. 자, 3.6m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후광 전선관과 박광 전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광 전선관은 자, 짝수, 그다음에 박광 전선관은 홀수. 자, 그런 부분에 자,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금속. 자, 이게 금속 전선관이에요. 금속으로 된 전선관인데 관의 두께. 자, 여기 이제 관의 요 두께를 얘기하겠죠. 요 부분 이 두께. 이 두께. 자, 이 두께는 대부분 몇 밀리더라? 1.2mm 정도의 두께가 되더라. 자, 공통사항 하나만 더 여기다 좀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4번인데 자, 저하복내 배선 공사에서 어떤 두께를 물어본대요. 두께는 다 몇 미리? 그냥 1.2mm, 1.2mm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1.2mm짜리라 좀 보시자고. 1.2mm.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공사가 나와 있죠. 가열 전선관.
자, 가요 전선관. 가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휘어짐이 강하다는 거야.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요 전선관은 자, 두께가 0.8mm 이상의 영광대 아연 도금을 하고 이것을 반폭씩 겹쳐서 나선 모양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구부리게 된 전선관을 말하더라. 제가 방금 여기서 두께가 나오면 1.2mm라고 했는데 가요 전선관은 0.8mm라고 했어요. 그걸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가요 전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플렉시블 하더라. 왜? 0.8이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 전선관이 있고요. 자, 2종 가요 전선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1종 가요 전선관, 2종 가요 전선관이 있는데 가요 전선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건 가요 전선관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오는 것보다는 공통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특수한 경우가 아까 있었어요. 애자 사용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아까 체크해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공통사항을 보시는데 자, 이 공통사항에서 제가 하나 더 적을게요. 이제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가요 전선관 보니까 전선은 절연전선을 쓰고 단면적 10스퀘어,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스퀘어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하며 400V 미만일 때는 3종 접지, 400V 이상은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해야 된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적을게요. 자, 보게 되면 절연전선이고 OW 제외를 시키는데 이건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근데 절연전선 쓸 때는 우리가 연선을 씁니다. 연선을 쓰는데 자, 뭐가 가능하냐면 단선이 가능해요. 단선이 가능하더라. 자, 전선의 단면적이 몇 스퀘어가 되게 되면 10스퀘어 이하가 되게 되면 또는 알루미늄선은 16스퀘어 이하가 되게 되면 뭐가 가능하더라? 단선이 가능하더라. 자, 여기 단선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방금 또 나왔습니다. 자, 3종 접지는 몇 볼트 미만? 400볼트 미만일 때는 3종 접지하고 자, 400볼트 초과가 아닌 이상이 되겠죠. 자, 400볼트 이상이 되게 되면 몇 종 접지하더라? 자, 3종 접지를 하더라. 특별제 3종 접지를 하더라.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핵심 예제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가요 전선관 공사에 다음의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자, 보니까 절연 전선에 다 단선이네. 단선은 단면적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하. 가요 전선관뿐만 아니라 저와 목례배선 공사에 관련된 단선은 다 몇 스퀘어 이하입니까? 10스퀘어 이하예요. 전선은 다 절연 전선 쓰죠. 연선으로. 그렇지? 공통적인 사항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관공사 자재의 부속 및 접속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커넥터, 노멀 밴드, 엔트런스 캡, 그 다음에 박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웃트랙 박스와 관의 접속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문제에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 예제 7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 또 한번 보세요. 가요 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무엇을 합니까? 접속이에요, 접속. 커플링 갖고 하겠죠, 커플링. 근데 자, 가요 전선관입니다. 가요 전선관. 자, 가요 전선관의 상호 그 해설 보시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을 내가 이었다고요. 그때는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스플릿 커플링 가지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가요 전선관이고 하나는 금속관이야. 그걸 접속을 시키려고 한대요. 그때는 컴비네이션 커플링 갖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과거에 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가요 전선관과 가요 전선관은 스플릿 커플링이고 가요 전선관과 금속 전선관을 연결할 때 접속시킬 때에는 컴비네이션 커플링 가지고 하더라.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배관의 직각 굴곡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로 노멀 밴드라고요. 배관할 때 직각 부분에 사용하는 걸 노멀 밴드라고 합니다. 그림 잘 보세요. 노멀 밴드. 자, 노멀 밴드 가지고 하고 또는 그걸 뭐라고 해요? 또 오게 할 때는 유니버셜 엘보라고 해요. 유니버셜 엘보. 그래서 직각이다라고 할 때는 노멀 밴드, 유니버셜 엘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시자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크너트라고 하는 게 있고 부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링 리듀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확실하게 좀 봐두세요. 자, 로크너트와 부싱.
그다음에 링 리두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보시자고요. 핵심 예제 9번 문제를 보면서 보시자고요. 자 금속 전선관을 박스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게 로커너트입니다. 로커너트. 또 부싱이라고 하는 건 또 언제 사용하냐면 그 관을 설치할 때 관 이제 끝 부분에다가 뭐 끼냐면 부싱이라고 하는 걸 또 거예요. 부싱. 왜? 마모제 그 뭐 손상 입히지 않게 하려고. 해서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쓰이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에 이제 덕트 공사가 이제 나오죠. 덕트 공사. 자, 대표적인 덕트 공사가 이제 버스 덕트 공사가 있고 라이팅 덕트 공사가 있고 자, 금속 덕트 공사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자고요. 자, 덕트 공사의 시설 기준을 보니까 자, 전선은 절연 전선을 하더라. 자, 전선 똑같죠. 덕트 공사도 옥내에서 절연 전선을 쓰고 자, 연선을 쓴대. 그다음에 만약에 단선도 가능하는데 단면적이 몇 스퀘어? 10 스퀘어 이하이면 그다음에 알루미늄선은 16 스퀘어 이하일 때 OW 제외시키고요. 접속은 다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다음에 자, 3종일 때는 400부터 미만일 때는 3종 접지, 400부터 이상일 때는 특 3종 접지. 두께가 나오면 1.2mm. 근데 이제 자, 거기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냐면 자, 금속 덕트 안에다가 전선을 집어 넣을 때, 자, 이렇게 볼게요. 덕트 공사를 했어요. 자, 덕트 공사를 했는데, 이 덕트 공사에서는, 자, 이 덕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뚜껑이 없어. 자, 몰드와 덕트 공사는, 자, 몰드는 뚜껑이 있지만, 덕트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자, 이런 부분이 있겠지. 그럼 여기다 뚜껑을 덮어. 여기다 전선을 집어넣고 그럼 이건 몰드 공사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 전선만 집어넣고 뚜껑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덮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는 덕트 공사라고 해요. 그럼 덕트에 자, 이 덕트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 전선은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냐 이거야. 그래서 덕트 공사에서는 전선을 여기다 체크하세요. 자, 내부 단면적이 몇 프로까지 20% 이하까지 전선은 20% 이하까지 집어 넣을 수 있더라. 그런데 이게 약간 약전류가 쓰이는 게 있습니다. 약전류. 전광 표시 장치. 자, 전광 표시 장치. 자, 전광 표시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극장 가게 되면 유도등 있죠, 유도등.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출퇴 표시등. 출퇴 표시등. 자, 그 다음에 제어 회로용. 제어 회로용 자 어떤 배선을 자 넣을 때에는 전선 자체가 약전류이기 때문에 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더라? 50% 이상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덕트 공사에서는 덕트 공사를 할 때 전선은 내 단면적의 몇 프로까지 20% 이하까지 가능하고 자 약전류 전광 표시 장치라든지 출퇴 표시 등 자 제어 회로용을 쓸 때에는 몇 프로까지 가능하더라? 50%까지 가능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 이 공통된 사항과 똑같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 예제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금속 덕트에 전광 표시 장치, 출대 표시 등 또는 자,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을 경우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재료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이게 자, 전광 표시이고 출퇴 표시 장치야. 제어 회로용이야. 그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것은 20%지만 자, 전광 표시 장치라든지 출퇴 표시 등 그다음에 제어 회로용일 때는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50%까지 가능하더라.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거기 이제 종류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속 덕트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버스 덕트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어 덕트 공사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 공통적인 사항과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두 번째 버스 덕트 공사를 한번 보세요. 버스 덕트 공사할 때 버스 덕트 공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우리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그 세 종류도 꼭 기억을 하세요. 다음 중 버스 덕트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버스 덕트 공사는 자 첫 번째 피더 버스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세 종류가 있다. 이 세 종류에 대한 종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덕트를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지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 몇 미터가 되더라? 3미터가 되더라. 3미터. 자 어떤 공사? 금속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자 버스 덕트 공사. 거기에 이제 지지점 간의 거리가 3미터라고 나와 있죠.
11번 보시자고요. 다음 중 덕트 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 금속 덕트, 버스 덕트. 자, 케이블 덕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 뭐 플로 덕트. 그죠? 플로 덕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닥 공사. 바닥 공사. 바닥에 하는 공사. 자, 그때 바닥 공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자, 보시자고요. 플로 덕트도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공통된 사항으로 똑같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 덕트 공사에서는 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꼭 기록을 해주시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 케이블 공사예요. 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는 자, 마찬가지죠. 케이블 자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데 자, 보시자고요. 전선은 케이블이 있고 캡 타이어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전선을 조용제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 자, 내가 케이블 가지고 전선 공사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지정원의 거리가 몇 미터냐?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전선의 지지정원의 거리는 케이블은 몇 미터? 2m, 캡 타이어 케이블은 얼마가 되더라? 1m 이하가 되더라.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예제 1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케이블의 조용지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지지정원의 거리는 몇 미터가 되더라? 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게 몇 미터예요? 2m가 되겠지. 답 4번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자, 기본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자, 공통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자,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자, 애자 사용 공사였어요. 애자 사용 공사. 자, 애자 사용 공사.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자, 전선과 조용자의 이격거리. 자, 이렇게 보시자고. 이렇게 봤을 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대. 자, 여기에도 이제 애자가 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도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 자, 이때 자, 전선과 조용자의 이격거리는 자, 몇 cm? 2.5cm. 전선 상호 간격은 몇 cm? 6cm. 전선과 전선의 지지정화의 거리는 자, 2m가 돼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관. 자, 합성 수지관. 자, 합성 수지관은 자, 수지관을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자, 새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된 걸 새들이라고 하는데 새들 가지고 고정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때 자, 이 지지정원의 거리는 몇 미터? 1.5m가 되고 자, 관을 삽입할 때 자, 이 부분은 이제 관을 내가 삽입을 시켰어. 이렇게 삽입을 시킬 때에는 자, 관 외경의 몇 배? 1.2배. 접착제를 붙일 때는 몇 배? 0.8배. 그죠? 합성 수지관의 자,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다? 4미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속관입니다. 자, 이 금속관의 한 번의 길이는 몇 미터가 된다? 3.6미터가 된다. 특이한 케이스지. 그 다음에 덕트 공사였어요. 덕트 공사. 자, 이 덕트 공사에서는 자, 덕트의 내 단면적의 몇 프로까지 자, 20%까지 전선을 삽입할 수 있지만 자, 전광 표시 장치라든지 자, 출퇴 표시 등이라든지 제어 회로형이 있을 때에는 몇 프로까지 가능하더라? 50%까지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자, 이 공통적인 사항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많았지만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방법에 관련된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자,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면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케이블 공사하고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의 지지정원의 거리. 케이블은 2m, 캡타이어는 1m. 그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강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